파리 생제르맹, 네, 뭐 음바페 얘기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바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팀은 올 시즌 뭔가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부상에 관련돼서 추가 업데이트가 나온 것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핵심은 음바페입니다. 음바페가 7월 말일까지 이 팀에 등록이 돼 있다면 충성 보너스를 엄청난 액수를 받게 된다는 건 다들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어떻게든 7월 중에 이 선수의 거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7월 마지막 날이 결국 다가온 상태입니다. 지금 거치가 어떻게든 결정이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좀 인상적인 게 리버풀이 음바페 영입을 할 거다. 이게 처음에 저는 이제 뭔 소리야 했는데 진짜 추진한다는 내용들이 영국에 보도 나오고 있어요. 임대를 데리고 올 거라고. 근데 솔직히 근데 리버풀은 그 프리미어리그 강호들 중에서 그래도 그 위치에 굳이 그 정도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상태 아닌가? 네. 근데 아무튼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기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인지 아닐지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 와중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건 제가 볼 때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사우디에 팔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선수가 원하지 않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음바페가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달이 지나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끼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가고 싶어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값을 주고 데려가기를 바라는 건데,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끼어들 거라는 썰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영입 이적료 상한액을 2억 파운드 정도, 2억 파운드 이상은 못 준다. 아무튼 뭐 요런 2억 3천만 유로 정도, 요 돈을 주고 레알 마드리드가 개입을 해서 음바페를 이번 여름에 데리고 올 생각이다라는 보도도 마르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해요. 그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그 날짜가 지나도 음바페가 팀과 재계약을 안 하면 승속 보너스를 안 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7월 이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결정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직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축구 저희 볼모닝 축구 브런치 시간은 현지 시간 이제 새벽이에요. 7월 31일.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아침이 됐을 때 뭐가 속전속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음바페를 어쨌든 올 시즌에 전력 외로 분류를 이미 해놓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선수 보강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왔었던 맨체스터 시티 베르나르도 실바, 파리 생제르맹이 오랫동안 노리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르셀로나의 덴벨레 선수 영입설. 네.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 제안에 오케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뭐 로마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덴벨레가 온다면은 뭐 프랑스 선수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즉시 전력감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죠. 네이마르하고 덴벨레가 이 선에 있다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강인 선수하고는 직접적으로 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영입이긴 하죠. 네.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덴벨레는 확실한 윙어고 뭐 다른 포지션도 뛸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하는, 바르셀로나에서 뭐 약간 좀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지갑도 잘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기량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탑 클래스인 선수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데리고 온다면은 충분히 주전으로서 활용을 할 것이고, 이 팀의 속도감을 더해줄 수 있는 좀 확실한 카드라는 것은 분명하죠. 물론 아직까지 뭐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또 음바페의 거치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뭐 다른 이적들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 가지고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강인 선수하고 스타일은 많이 다른 건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가 뭐 벤치로 밀린다 뭐 이런 차원의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4-3-3 포맷에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잘라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을 루초 감독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의 기량, 또 최근에 PSG의 상황, 또 이 팀의 선수층 구성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를 이 선발 조합에서 빼고 생각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포지션상에서의 변화 가능성까지도 이 영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팀의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 덴벨레가 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공격적에 굉장히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추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톱 자원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케인도 계속 뭐 찔러보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고 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뭐 네이마르가 전방에 뭐 쓸 수 있는 선수이니까요. 일단 이카르디 나갔고 뭐 음바페도 좀 나간다고 하고 뭐 그러면은 덴벨레가 온다 하더라도 공격수를 추가로 영입할 수도 있죠. 예. 아직까지 이적 시장 한 달 남아 있기 때문에 해리케인 얘기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 해리케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파리가 정리가 되면은 또 작업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매물이 그렇게 탑 클래스 9번 공격수 매물이 흔치는 않습니다만 파리 정도면은 뭐 돈이 없는 팀도 아니고 명성이 없는 팀도 아니고 챔스도 나가고 얼마든지 오시면 오시면한테 그 정도 돈을 지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 이적 시장 음바페가 정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썰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음바페 이슈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 시장 관련된 모든 걸 덮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정리가 좀 돼야지 다른 것들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게 어쨌든 이게 좀 이제 7월 31일까지 정리가 안 되고 8월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또 은근히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충성부상금 요 시한이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1차 시한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가 영입이 된다고 해도 추가 공격수 영입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팀도 뭐 리그도 당연히 뭐 우승을 해야겠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높은 곳을 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구성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전환점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수에 대한 보강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시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김민재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라우렌티스 회장의 팀으로 가면서 바이아웃을 설정한 요 교섭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그거 아니었으면 김민재 선수는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 못 갔죠. 5천만 유로에 김민재를 뺏기면서 얼마나 나폴리 라우렌티스 회장이 속이 쓰렸을지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 오시멘 같은 경우도 원하는 팀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격 보고 다 지금 뭐 맨유 같은 경우도 이번에 회의룬 영입 케인도 실패하고 오시멘도 실패하고 하면서 했는데 9번 공격수 전통적인 이런 9번 공격수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특히 탑 클래스 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지금 흔치 않다 보니까 계속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그 와중에 해리케인이 지금 탑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 자, 이강인 선수가 빨리 회복을 좀 해서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아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프리시즌 남은 2경기 중에서 1경기 정도는 또 경기를 좀 뛰고 차근차근 몸 만들어 가면서 저 파리 생제르맹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세대 교체의 선봉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